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최대 60억 원입니다. 60억.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PPA 솔루션 주리고의 위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 R200, 전기요금 절감 등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정부 지원 사업인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제 공고가 나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자가발전 태양광 등을 많이 설치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이제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1차 공고는 이미 종료가 됐고 2차 공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보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공고 때 빨리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실제 나온 공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내용 자체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해보신 기업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이제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설비 도입 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외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등록된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은 요거와 유사한 다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원 예산은 1,20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 때 예산이 1,202억 원이고요. 현재 2차 공고 때는 약 한 7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1차 때 한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신청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예산 나눈 것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계속 공고가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원 분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2번 할당 대상 업체 상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뷰해 드릴 것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할당 대상 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검증된 건축 감축 설비를 설치 교체 비용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적인데 자가발전 태양광, 공기압축기,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당 대상 업체 상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감축력이 없는 할당 대상 업체가 다른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해서 감축력 인정받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아직까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차 때하고 2차 공고 때는 할당 대상 업체 중에서 중견기업만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1차, 2차 때 바로 참여는 안 되시고요. 예산이 남았다는 조건 아래 보통 3차 공고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작년에도 3차 때부터 지원을 받으셨고요. 현재 2차 공고 접수 중이기 때문에 2차 공고가 끝나고 나면 아마 3차 때부터 대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기업급은 중소, 중견,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그냥 회사 자체로 그냥 생각하는 우린 중소기업다, 중견기업, 대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런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업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 중견, 대기업에 따라 보조금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꼭 이제 사전에 자기가 어느 기업군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지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 투자비의 30%에서 70% 이내 지원입니다. 정확하게는 대기업은 30%, 설치비의 30%가 보조금 지원, 중견기업이 50% 지원, 중소기업이 70%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또한 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은 해당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별 연간 1천만 원, 60억 원 이하부터 이제 60억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당 업체는 연간 100억 원 이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어느 정도 사업장별이나 업체에 충분히 많은 설비 용량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범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 표를 보면 현재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단연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연도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2차, 3차 연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3차 공고 때나 4차 공고, 5차 공고 때 선정된 업체는 신청하고 부조금 선정되고 조달청에 2차 올려서 선정돼서 실제 이 설비를 마무리할 때 하다 보면 신청했던 연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지원했던 사이트 세 군데는 결국 24년 안에 다 못하고 다 2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제 단연도 사업이 된 상황인데, 요건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게 보면 연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하면 단연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차 공고 때까지 선정이 되면 그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단연도에는 좀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를 해본 결과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비 투자비 지원 범위를 보면 해당 설비, 부대 설비 및 계측 설비. 계측 설비라고, 이건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 항상 측정이 되는 계측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설비에 이제 구입비, 설계비, 설치 공사비, 감리비, 시원전비, 컨설팅비 등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컨설팅 관련돼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일부 나가긴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서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이 점수가 부족한 기업들 같으면 이 사업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내용 중에 이걸 항상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지원 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열 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손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를 파는 발전 사업 말고 자가 발전 태양광만 된다는 뜻입니다. 직접 이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쓰는 설비만 가능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어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지원 사업으로 이제 설치가 난 다음에 필수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동안 자가용을 쓴 다음에 발전 사업을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고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자가 발전 설비로 계속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사업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 설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계획서에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회수 기간은 예를 들어 자가발전 태양광 하는 경우는 효과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 전기요금 절감액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액은 기업별로 요금제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액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공고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고정이 돼서 나옵니다. 올해는 톤당 11,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킬로와트아워로 바꾸면 한 5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절감액,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감안해가지고 이제 사업성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2만 원 정도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추진 절차가 전체적으로 좀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 제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나라 도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할 때 관련된 이제 첨부 서류를 잘 작성해가지고 올리셔야 되고, 보통 이 첨부 서류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깔리는지, 효과가 얼마인지,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정보를 수집하신 후 해당 업체를 통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어느 정도 좀 작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지 실제 그 업체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 신청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업 신청서를 내고 나면 서류에 대한 보완이 나옵니다.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항상 보완이 뜹니다. 그래서 그 보완에 맞춰서 서류 보완을 잘 해가지고 진행이 되셔야 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신청 업체를 이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시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입찰하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입찰에 맞는 어떤 공고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지원하실 텐데 그 업체 중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 잘 평가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급 신청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설비에 대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고요. 시공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환경부에서 이런 설비가 기준에 맞춰서 잘 설치가 되었는지 평가를 현장에 가서 다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말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있는지 이제 계량에 대한 이제 평가도 다 하시게 되니까 이런 계량 설비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3년간 진행이 되고 매년 이제 감축 실적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제 이런 설비 처분하시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공고기간을 보면 1회차가 이미 작년 12월 15일부터 10월 29일로 공고가 끝났고요. 선정 통보는 2월 4주차라고 합니다. 현재 2회차 기간이고요. 2회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접수 중이고 2월 8일까지 접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선정 결과는 4월 4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빠르게 했을 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가 이제 소진이 되시니까 빠르게 한다고 했을 때 진행 의사가 있으면 좀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 미리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고는 매년 공고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많았을 때 당연히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경험해 바에 따르면 선정했을 때 다 무난하게 다 선정이 되셨었는데 사업계획서 잘 쓰고 제대로 된 설비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을 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1차 때 별로 예산 소진이 별로 없었는데 2차 때 많았었는데 올해 이미 1차 때 예산 소진이 많이 됐고 2차 때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실제 3차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3차 공고 때부터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신청 서류 같은 게 여러 가지 첨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거 할 때 좀 전문 업체, 컨설팅 업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 부록이에 평가 기준이 있는데 사업계획 30점, 사업효과 50점, 정책효과 20점의 가점, 감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이제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그 중에 업체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해 봤는데 70점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70점 더 받을 수 있게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수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업 평가 기준을 보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 평가 기준 별점 1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보면 이제 30점 만점에 사업계획 타당성 15점, 감축력 산출 근거 타당성 10점,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5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좀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하시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타당성이라든지 감축력 산출 근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관리 계획도 역시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 부분은 다 좀 만점을 받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효과는 무려 5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기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냐 플러스 어떤 우리가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냐, 투자비는 얼마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감축률이 60% 이상일 때 만점, 감축 효과가 200 이상일 때 만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에서 점수 어떻게 하면 많이 높게 책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효과 중에 기업 규모별 점수가 무려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10점, 중견기업 7점, 공시대상 중견기업 4점, 대기업 1점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이미 점수가 높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확률이 높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1점 받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머지 사업계획, 사업효과, 가점 중에서 이제 해서 70점을 69점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축 효과를 고려한 설비별에 탄소 무배출 설비는 10점, 공정 설비 개선 8점, 전력 연료 절감 설비 6점입니다. 자가발전 태양광 설비는 탄소 무배출 설비이기 때문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의 가점도 잘 누리셔야 되는데 탄소 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 이미 환경부 탄소 중립 컨설팅 받았으면 5점, 신청하셔서 예정이면 2점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부족하면 탄소 중립 컨설팅이라도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 여부, 실제 요 사업과 관련된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담당자를 뽑았냐 말았냐에 따라서 채용 완료됐으면 3점, 채용 예정이면 1점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해당에 1점, 그 다음에 전년도 수요자
조사 참여했을 때 1점, 마지막 유럽 시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탄소국경제도 대상기업도 1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소국경제 조정제도에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이 엄청 좀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점까지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좀 감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 이제 지원했을 때 감축량이 미달성하는 경우는 3점 가점, 5점 가점, 최대 1년간 사업 제한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예산 집행이 부재해서 사업비가 2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그 기간에 맞춰 끝내야 되는데 2월 되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럼 어떤 지원 설비들이 있냐 봤을 때 전년도하고 좀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크게 탄소 무배출 설비, 공정 설비, 전력 연료 절감 설비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설명드렸다시피 탄소 무배출 설비가 10점, 공정 설비가 8점, 전력 연료 절감 설비가 6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봤을 때는 탄소 무배출 설비,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설비겠죠.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결국 이게 점수를 제일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역시 이 탄소 무배출 설비로 이렇게 설비를 전환하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정 설비에는 폐에너지 회수 이용 설비, 폐기물 열 분해 시설,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포집 설비, 연료 전환, 불속가스 저감 설비, 기타 공정 개선들이 있습니다. 전력 연료 절감 설비 중에 인버터, 요즘 또 인버터 제형 압축기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거하고 고열 설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지원업체 계약 기준이라고, 이게 물품 용역 계약이냐, 공사 계약이냐,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좀 잘 보시고 나라부터 계약할 때 잘 채용하시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고에 대한 1차 리뷰는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준비하거나 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특성상 절차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2차 공고이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감을 하려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준비하셔서 2차 공고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 공고도 조만간 뜰 거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공고 때 대비해가지고 미리 좀 사업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지원 사업에 잘 선정될 수 있게 1차로 다 무상으로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편하게 검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아니면 에너지 절감 등을 꼭 잘 할 수 있게